네, 지금부터 종합토론의 자장이신 한국성급 영규주 시장님께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2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36분이면 벌써 끝날 시간인데요. 저는 한국성급에 근무하는 도면승인 실장 연규진입니다. 지금 플로아에도 많은 분들이 아직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아마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발표자분들, 패널분들 그리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열기가 뜨거워서 지금 이 회의실에 CO2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요. 시간도 좀 조절할 겸 중요한 걸 이제 포커스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앞에 제 1세션에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패널분들이 함께 다 자리하셨고요. 이제 새로 자리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간단한 인사 말씀하고 기조 발언 간단히 듣겠습니다. 먼저 옆에 그 대우조선해양의 김영석 상무 소개해드립니다. 마이크. 네. 그 다양한 이 이해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셔서 각기 다른 의견들을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이 CO2 쪽에 종합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주최 측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전 사회적으로 친환경 이슈라는 게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선해운 입장에서는 뭐 통상 늘 그래왔듯이 기본적으로 운항할 때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쪽에 항상 포커싱을 해오고 있었고, 근래 들어서는 어떤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정답일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만, 아까 1세션에서 발표된 것처럼 철강이나 발전에서의 필요성,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로서의 소위 이제 블루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CO2의 처리 등의 필요성 때문에 이 CO2라는 것이 하나의 운송 목적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에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선박 자체만 떼놓고 봤을 때는 설계나 건조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박이라는 것이 테일러 메이드 제품인데다가 현재 CO2 운송이라는 것은 전체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새로 형성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후방 연계하는 파티들과 공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완성도 높은 제품이 생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OCCS 측면은 좀 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어쨌든 부산물로서 포집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선박에서의 적용 필요성이라고 보면 저희가 무탄소 연료를 쓸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기존 노후 선박을 어쨌든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CII나 EEXI, EEDI 룰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크게 욕심내기보다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전체 CO2를 포집하겠다라는 과한 욕심보다는 룰 만족하는 수준에까지의 용량을 산정해서 경제성 비교를 통해서 적절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무님은 얼마 전 그 밀라노 가스텍에서도 그 친환경 관련된 그 좋은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그 해외 선수한테 큰 호응을 받으신 그 친환경 선박 설계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HMM의 우리 김영선 부장님 인사 말씀과 기조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MM R&D 팀 맡고 있는 김영선 부장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거는 어떤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견을 내려고 온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역시 기대에 맞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최근 들어서 이 선상 탄소 포집과 관련된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 업체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실선에서 이렇게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파이럿 프로젝트도 여러 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 플로에서도 그런 질의가 나왔듯이 저희 선사들을 보면은 과연 이 CI나 EXI 또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 규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 탄소 포집 기술 자체가, 선상 탄소 포집 기술 자체가 유효성 있는 어떤 솔루션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늘 해소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 저 맥넷은 늘 이렇게 시적절한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또 새로운 의제를 발굴해서 저희 선사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기회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선 부장님이 본인 소개를 되게 겸손하게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유튜브 스타시죠. 최근에 특히 우리 국내 해운선사의 탈탄소 전략에 대해서 누구보다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발표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권대혁 책임님 인사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중공업 기본설계 2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CO2 운반선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권대혁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 책임님도 현대중공업 기본설계에 근무하시면서 지금 친환경 선박 그쪽 부서의 팀장이시고 또 각종 프로젝트 PM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옆에 우리 청강호 박사님이 아니고 이제 팀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팀장님하고 김진혁 수석님도 간단하게 인사. 네, 청강호입니다. 저는 그간 친환경 선박 그래서 연료를 바꾸고 CO2를 포집해서 처리하고 추진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그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CO2 감축은 우리 해운 분야가 배출하는 전 세계 배출량의 3%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선박이 3% 내에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97% 육상에서 줄여야 하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수소 운송 선박이 될 수도 있고요. 암모니아 시대를 맞이한 암모니아 운송 선박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CO2 운반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흥미롭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석님. 그냥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선급 기관기자재 연구팀에서 근무하는 김진영입니다. 저는 그 선박 온실가스 관련한 연구개발 업무하고 이제 뭐 DCS, CII 검증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현재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고요. 화상으로 지금 참석하고 계신 서스틴 베스트의 오승재 전무님 화상으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ESG 평가 및 리서치 전문기관 서스틴베스트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오승재 전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부산에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많이 또 듣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참석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만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처럼 또 뜻깊은 자리를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KR의 관리계좌분 그리고 회장님께도 다시 한 번 더 심심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 이 섹션밖에 듣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 섹션에 권대혁 책임님 그리고 김진영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청강호 박사님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CO2 운반선 및 선상 포집 등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 및 ESG 평가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는 태풍 흰남노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안타깝지만 서울 강남역이 또 물에 잠기고 또 포항 제철소가 또 멈춰섰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이슈는 우리 생각보다는 되게 가까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도 조금 더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기후 변화 대응 수준에 투자자들 역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 어떤지와 같은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계량화가 쉽고 또한 기후 변화 위험 노출 수준은 이제 기업 가치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특히 이제 기후 변화 대응 역량 수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참고로 이제 IFRS 재단에서도 이제 S2라고 해서 지속 가능 공시 기준 가운데 기후 관련 공시 표준안을
가장 먼저 제시해 놨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따라서 기업들 역시도 이제 CCUS랑 CO2 운반선을 활용할 니즈가 계속 커져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ESG 평가 관점에서도 이런 CCUS 활동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원 단위를 줄여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 성과 평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환경 관련된 CCUS 활동에 해당 지표의 비중은 높지 않은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사라든지 철강 종유 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소속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CCUS 및 CO2 운반 서비스를 활용할 요인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요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투자자들이 2025년이 되면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이 급격하게 바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면 2025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역할은 이런 CCUS 및 CO2 운반 서비스 솔루션이 활용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지, 그런 기술 혁신, 다음에 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정부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해서 다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무님 감사합니다. 그 서스틴베스트 오전무님은 또 변호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ESG 평가 관련해서 법률적 그런 조언도 나중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 2세션 종합 토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시간상 굉장히 중요한 것만 찝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세션을 진행할 때 이 플로아에서 많은 활발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또 온라인 사전 그 질문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션은 우리 패널분들, 참석해주신 패널분들께서 발표자께 그런 질문하는 방식으로 좀 간단히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발표자 두 분이 발표해 주셨고요.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김진영 수석 발표하신 게 이제 OCCS죠, 온보드 카본 캡처 스토리지인데요. 그거와 이제 IMO 정책에 관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말은 뭐냐면 OCCS 기술이 이제 IMO 규정으로 이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신 것 같아요. 이제 반영돼야 된다는 뜻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EEDI, EXI, CII 같은 규정에 OCCS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첫째 그 IMO 규정에 CCS 기술이 반영돼야 된다. 그다음에 그 CCS를 선박에 설치해서 발생하는 그 스페이스 페널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CCS를 운영하려면 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에너지 페널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 그걸 포집해서 운송하면 뭐하냐? 그거를 터미널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설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세션에서 가장 그 관심이 드는 CO2 운반선에 대해서 설계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현대중공업의 권대혁 팀께서 해주셨고요. 아주 그 사례를 잘 들어서 22K LPG 선박과 22K LCO2 선박을 비교해 보니 디자인 파티큘러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소로서는 이 기술의 장벽은 그리 크지 않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특히 CO2의 특성인 삼중점 이런 걸 고려한 디자인 프레셔, 하고 템퍼러처가 주요한 인자다. 현대중공업은 지금 포스코와 화물탱크 재료에 대한 공동 개발을 이미 하고 있고, 또 LCO2 운반선의 자체 제획화 설비를 또 개발 중이라고 얘기하셔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CO2를 운송하고 그 돌아가는 항차에서는 LPG나 암모니아를 또 실을 수 있는 멀티포트도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셨습니다. 이 점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정도 이제 발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패널 분들이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뭐 옆에 앉아 계신 죄로 김상무님이 어느 분께 먼저 발표를 해주실까요? 저 질문을 해주실까요? 정확하게 어떤 분을 콕 집기가 애매한 질문인데요. 제 궁금증은 그 CO2 운반선이라는 게 이제 그 운반선까지 가기 전에 일단 CO2 처리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CO2 운반선의 수요라는 부분도 약간은 과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로서 CO2 운반선의 개발을 완료하고 어쨌든 그걸로 수익을 내려면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할 텐데 혹시 CO2 운반선 시장의 규모나 아니면 좀 활성화될 시점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책임님이 답변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네, 권대혁 책임입니다. 역시 상무님께서 엄청 날카롭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저 개회사 때 저희 이제 KR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50년이면 지금 LNG 정도의 수요가 나올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2050년이면 저도 회사에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수요가 나온다면 미래 먹거리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CO2 운반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CCS 프로젝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수소 경제, 블루 수소죠. 블루 수소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CO2를 캡처를 해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도 CO2 운반선 수요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죠? 우리 저 KR 쪽에는 질문 없으십니까? 1세션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이긴 한데 답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번 언급됐지만 연료 1톤 그러니까 화석 연료 1톤 쓰면 3배 정도의 CO2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뻔한 얘기고 그러면 이제 선상에서 CO2를 포집하게 되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계속 양이 쌓여가고 있을 텐데 뭐 일단 한 항차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최소한 항차마다 걔를 비워야 될 테고 뭐 선종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 주요 항만들에서 CO2를 수용할 수 있는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고. 예. 그 아직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선박에서 결국에는 저장할 수 있는 그 포집 CO2의 양은 이제 한정적일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예시를 드신 대로 연료 1톤을 쓰면 이제 3톤의 그 CO2가 나오기 때문에 그 양은 이제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빈번히 이제 그 하역을 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포트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거는 안 돼 있다고 뭐 제가 뭐 자세히 뭐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안 돼 있다고 뭐 말씀을 상식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 포함해서 이제 아까 결론 부분에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그 선사에서 CO2 포집 기술을 많이 적용을 했다. 그리고 그게 선박 내에 한정적인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자신의 이제 서비스 노선 그 기항하는 항만 그 거리 부분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해서 이 적정 그 CO2 포집 부분에 대해서 선박을 건조를 할 때 설계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뭐 건조가 운항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부장님 질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수석께 질문이 집중돼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역시 우리 전선사들의 관심은 앞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 선상탄소 포집 기술 자체가 선박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어떤 유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EXI나 CI 관점에서는 아직 규제가 OCS가 반영이 안 됐지만 이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셨고
또 그 LCA 관점의 그 문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또 근데 그 OCS가 그 반영되는 게 오로지 내가 캡처한 카본이 지중 저장 형태로 저장되는 것만 감축량으로 인정된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우선 이게 사실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 그렇다면 선박에서 내가 CO2를 포집을 해서 이 CO2가 나중에 지중 저장으로 간다라는 거를 선사에서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CCUS의 큰 축인 스토리지 그것도 지중 저장만 인정되는 것이고 유틸라이제이션은 전혀 인정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전망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그 LCA 가이드라인 상에서 CCS만 인정이 되느냐, CCU도 인정이 되느냐. 결론 일단 가이드라인 상에서 명기된 용어를 이제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탱크 투 웨이크 기준에 선박 온실 CCS는 CCS만 인정이 됩니다. 거기에 OCCS라고 돼 있고 밑에 이제 그 파라미터 설명상에서 지중 저장이라고 딱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웰 투 웨이크 쪽을 보면 CCS, CCU를 이제 따로 이제 딱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CCS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백그라운드까지는 제가 이유 쪽에 뭐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혹시 지금 화상 참여하고 계신 오승재 전무님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그 권대혁 책임님하고 김진수 연구원님께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권대혁 책임님께는 그 대용량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 그 운반선 자체가 또 친환경 선박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또 이제 비난을 하거나 이게 그린워싱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이렇게 그 이산화탄소 운반선 자체가 또 친환경 선박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이게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는 좀 이슈가 없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김진형 수석 연구원님께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선상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이게 가능한 건지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전무님 그 질문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CO2 운반선이 어떤 카본을 많이 뿜어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CO2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EEDI 인덱스를 2040년까지 만족하기 위해서 LNG 추진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2050년을 넘어서는 그런 완전 친환경 선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암모니아 추진 이제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 암모니아 추진을 장착하게 된다면 어떤 그런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예, 포집 CO2 양에 대한 객관적 확인 방법은 뭐 육상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이가스와 아웃가스를 이제 해서 그 포집률을 이제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결국에는 그 계측을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인데 선박 쪽에서 지금 이제 IMO 규정 논의상에서 새롭게 이제 여러 이제 대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 눈여겨볼 대안이 이제 선박에서 실제 그 계측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소모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게 포트에서 리시빙 받은 양 그거를 포집량으로 취급을 하자. 저는 이 부분이 좀 그 합리적이고 좀 심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받는데 우리나라 이제 육상 산업 같은 경우에도 CCS를 하면 그를 CCS를 수행한 기업에서 그 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집한 CO2를 가지고 간 리시빙한 그쪽에서 포집량을 감축량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하고 유사한 형태가 지금 선박 쪽에도 논의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그러니까 방법들은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박 쪽에 적용을 할지는 추가 논의를 해야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사실은 플로아에 계신 분들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분 정도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아 예,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션케어의 이광문 부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현존선 시장 마켓의 EEXI 에너지 효율 지수와 CI 탄소 포집도에 관련된 전반적인 에너지 세이빙 솔루션부터 증서 발급까지 턴키 공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주선의 EDI의 캘큘레이션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떠다니는 현존선들의 탄소 저감 장치 시설이나 방안들이 궁극적으로 더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현 시점에 급선무하고 있는 이 두 타겟에 대해서 선주들은 거의 문외하다시피 잘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하물며 12월 31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모 선주들의 입김들도 많을 정도로 전반 제가 SMM이나 터키 해외 시장들도 같이 접근했을 때 똑같은 현상들이 오버랩되고 있는 게 궁극적인 현실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직은 다소 먼 얘기로 느껴지는 CCUS 마켓이나 이외 이런 탄소 저감 장치들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탄소 규제에 관련된 전초전이 되는 CI 포집의 랭킹을 따져서 A부터 E까지 그레이드, 즉 DE를 받으면은 운항에 적극적인 차질을 미치는 상황까지는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패널들 분 중에는 과연 궁극적으로 지금 급선무해야 되는 선주들을 혹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마켓의 방향성이 있냐 그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김창욱 전무님 혹시 시장? 질문 키포인트로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간단하게 예, 키포인트로. CI 인덱스에 관련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나 선주들이 혼란이 없는 방향의 방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제가 답변 드릴까요? 아까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CCUS 뭐 이런 것들을 당장 하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못 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 CII 개선을 하고 싶은 거는 바이오퓨엘이 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움직이는 선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엔 LCO2 관련돼서 뭐 이제 여러 다른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제 시간은 경과했습니다만 제가 선주를 대표해서 권대혁 발표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저 청강호 박사님하고도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아까 CO2 퓨리티를 보면 하이라고 모든 선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허철 교수님이 발표하신 걸 보면은 불순물이 조금 섞여도 이 액상 기상 프레셔가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요. 그래서 퓨리티가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청강호 박사님 그 하는 걸 보면 99.99%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거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본 현재 그 실증 자료 중에는 99% CO2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허철 교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0.01% 몰 퍼센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선 요약하면 현대중공업에서 하시는 퓨리티는 어느 정도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안전 운영 범위, 온도하고 압력 이게 아마 선주들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천강호 박사님은 99.99%가 진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CO2 퓨리티를 직접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이제 고객사들, 용선주분들, 선주분들로부터 접수한 결과 저희가 요구하는 퓨리티를 맞춤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그 기술 개발하는 목표다 보니까 좀 높게 잡은 측면이 있고요. 제가 이제 기획을 하면서 정리를 할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로서 운송 상태 관련해서는 2.9 또는 3.9 정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4.9을 얘기를 한 거는 이제 활용 기술 쪽에서 4.9을 요구할 경우에 그걸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적화역 시스템 관련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잠깐만 부언을 드리면 지금 식용으로다가 여지껏 많이 날랐어요. LCO2를. 그건 이제 퓨리티가 문제가 되고 인체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CCS는 대개 연소 후 불순물이 상당히 섞여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을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것이라면, 혹은 나중에 처리 과정을 거쳐 갖고 다시 이제 프로세스를 밟는 거라면은 그렇게 고순도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LCO2 운반선을 오퍼레이팅하는 선주들은 더 걱정인 거죠. 퓨리티가 높아야지 지금 3중점이니 뭐니 이런 기대치가 다 맞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이 선주분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처리할 좀 묻는 건데 그렇게 뭐 퓨리티가 높아야 되나, 이런 점에서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우리 삼성중공업의 박재동 파트장님. 시간이 촉박한데 죄송합니다. 방금 마지막 나누신 주제 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가 질문을 아까 원래 허철 박사님 세션에 질문을 하려다가 남겨놨던 질문을 마저 하고 마치려고 전을 드렸습니다. 방금 퓨리티가 사실은 중요한 인자이긴 한데, 제 소개 삼성중공업의 박지순이라고 합니다. 그 퓨리티가 포집과 운송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운반선을 어차피 액화를 시킬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초원에 아주 고비용 프로세스 한 축인 리퀴팩션, 그러니까 배 이전에 쇼, 허브에서 엄청난 규모로 리퀴팩션을 하는데 이 퓨리티가 엄청난 코스트 드라이브 요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집에서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이유 중 하나가 해상 운송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이 리퀴팩션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세이빙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이 퓨리티, 4디짓 뭐 거의 스탠다드로 하는 걸로 저희는 얼핏 들어서 알고 있어서, 사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이해 당사자가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이자 제가 간단한 의견을 드린 거고 질문으로 허 교수님께서도 혹시 첨언해 주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들리시죠? 예, 저는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포집 쪽이나 저장 쪽에는 퓨리티에 대한 리콰이어먼트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포집은 그거 별로 없고, 이제 저장 쪽에서는 이런 리콰이어먼트는 있습니다. 일부러 다른 물질을 같이 폐기하면 안 된다. 즉 CO2를 지중해 집어넣을 때 다른 어떤 웨이스트를 섞어서 같이 내가 격리시키겠다, 이런 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러면 퓨리티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 여태까지는 파이프라인 쪽, 장거리 파이프라인 쪽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제 코로전, 부식, 그다음에 하이드레이트, 그다음에 이제 블로우다운이나 이럴 때 약간의 압력 고동 문제들, 이런 쪽과 관련돼서 주로 이제 퓨리티에 대한 연구들이 꽤 진행이 됐었고요. 아마 이제 문헌들을 좀 찾아보시면 일정 부분 어떤 가이드라인 숫자들은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파이프라인이란 거는 이제 저희 아까 쭉 발표해 주신 선박의 카고 탱크처럼 마이너스 템퍼러처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퀴팩션, 그다음에 마이너스 템퍼러처의 카고 탱크, 어찌 보면 이제 그 퓨리티는 수송선이 가장 바틀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콰이어먼트,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정해진 어떤 숫자들이 제시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이 역으로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제시해주시면 좀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정말 아쉽네요. 이렇게 좋은 질문이 많고. 근데 혹시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분이 없으시면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네. 예. 지금 사실은 그 온라인에서도 질문이 많은데 그 답변을 못 드려서 너무 송구스럽고요. 여기 계신 분들 이 이후에라도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총론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상당히 긴 시간인데 저로서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CCUS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기술이 아니다. 아까 그 1세션에서 유호정 박사님께서 1970년부터 이미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고 있다. 1970년이면은 제가 태어나서 분유 막 먹고 있을 텐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그런 거 하면은 무슨 뭐 그 여러 매체에서 특히 무슨 그 국제 에너지 기구 이런 데서는 대규모 CCS 없이는 그 CO2 감출 CO2 배출 감소 목표 달성은 어렵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연초에 그 CCS 그 기술을 제공해주는 기업에 1억 달러 상금을 걸겠다. 뭐 이럴 정도로 얘기가 이제 그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아까 오승재 전문의 말씀처럼 이 온실가스 감축 CCUS 기술이 이제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가 아니고 오히려 화석 연료를 더 사용하려는 그린워싱, 그러니까 즉 말하면 이제 친환경 위장 활동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좋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특히 이제 분루수소와 CCUS의 시장은 큰 포텐셜을 뭐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특히 이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CO2 운반선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뭐 무엇보다도 우리 국내 조선 업계에서 이제 지금 LNG 운반선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LNG 운반선과 더불어 이제 이산화탄소 운반선이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희망하고요. 우리 해운업계 역시 CCUS 시장을 기회로 삼아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가 이런 그 각 산업계의 소통과 협력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합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